안녕하세요. 리플 부부의 남편 미스터 리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반기 코인 암호화폐 불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암호화폐 불장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90% 이상이다 라고 이제 다들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특히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량한 테마에 속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함께 우리 리플 하반기의 전망을 함께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하반기에 알트코인 불장이 오나?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많은 라이브를 했었고 또 다른 영상으로도 많이 얘기했었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을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2025년 1월과 6월 사이에 약 10조 달러 전후의 글로벌 M2 통화량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풀어졌는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한번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려 볼까요? 예, 이건 제가 그냥 좀 그린 거라 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팬데믹 때 통화량이거든요, 글로벌 M2에. 그랬다가 이제 이때 너무 막 주식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도 많이 오르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통화량이 줄었었어요. 그러다가 2024년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2025년 넘어서 4월, 5월, 6월인데 지금 풀린 통화량 수준이 팬데믹 때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때보다 달러를 포함한 통화량이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갈까 지금 막 눈치들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예, 이것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제 얼마 전에 라이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선택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미국 정부가 살아나려면 하반기에 의무적으로 11.5조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이건 따로 설명 안 할게요. 무조건 해야만 하고, 그랬을 때 이거를 사들여야 되는 약 11조 규모의 유동성을 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도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M2 통화량도 엄청나고 10조 달러 규모로 풀어져 있고, 또 이 단기 국채 발행을 위해서 11조 달러 정도의 유동성이 거의 다 더해지는 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또 표를 여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2025년 들어서 올해 들어서 계속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죠.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약달러. 근데 트럼프는 어차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달러 정책을 피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예, 물론 이런 그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리 인하까지 왔을 때 주식시장도 많이 뛰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굳이 평가한다면 하반기의 특징은 약달러 정책을 쓰고 있고 달러 가치가 매우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금과 암호화폐에 우선시해서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흥미롭게 한번 봐보죠. 제 말이 틀린가? 그래서 주식도 오르긴 오를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때에 비해서는 금과 암호화폐, 안전자산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왜 100%가 아니냐? 이 세상에 100%라는 건 없지만 하반기에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라고 대부분 믿는데 100%다라고까지는 얘기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남은 변수가 9월 16일, 17일이죠. 미국 시간입니다. 9월 16일, 17일 FOMC 연방준비은행에 금리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지난번, 지지난번 다 금리 동결이 됐었죠. 근데 과연 금리 인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기관 투자자들이나 금융권에서는, 그리고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대략 낮게는 한 80%, 높게는 다 90% 이상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 요즘 요 며칠 사이에 변수가 생긴 게 고용지표 문제예요. 고용지표 문제 변수가 생겨서 일부 조금 금리 인하 안 할 가능성이 있다, 9월에도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약간 늘었어요. 근데 여전히 대세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80% 혹은 90%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통화량 풀렸고 단기 국채 발행한 거 수요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11조 규모의 유동성을 더해질 거고, 여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오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약달러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도 오르겠지만 주식보다는 금, 그리고 암호화폐가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돈 많으시면 채권도 사세요. 미국 채권 많이 사시고, 또 하나가 뭡니까? 달러를 사서 금을 사시면 최고죠. 암호화폐보단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는데 어쨌든 금과 암호화폐 우선에서 오를 것이다. 요거는 요 정도로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런 그 암호화폐 불장이 왔다 쳐요. 이제 9월부터 연말까지 혹은 연초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런 암호화폐 불장, 알트코인 불장 속에서 우량 테마 코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RWA 시장입니다. RWA 뭔지 아시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을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블록체인 위에서 굴러다니는 토큰. 부동산도 그걸로 만들고 부동산 임대료도 토큰으로 만들고 주식도 토큰으로 만들고 다 토큰으로 만드는 거죠. 그림도 토큰으로 만들고 지적 재산권도 토큰으로 만드는 요 분야의 코인들이 뜬다는 겁니다. 지금 블랙락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 기관이죠. 블랙락의 CEO인 로렌스 디 핑크가 얼마 전에 그랬죠. 이 비트코인의 ETF 승인, 그러니까 2024년 1월에 있었죠. 그것이 첫 번째 금융기술 혁명이었다면 두 번째 혁명은 모든 자산의 토큰화, 즉 RWA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대략 이래요. 한 3년 안에 20배에서 최대 50배가 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랬을 때 최고 우량 대장 코인은 체인링크예요. 이건 똑같습니다. 저는 순위 똑같다고 봐요. 그 다음에 온도 파이낸스 두 개가 최고의 우량 코인입니다. 이 체인링크가 갖고 있는 그 블록체인의 독보적인 기술력은 뭐냐면 오프라인, 그러니까 이 현실 생활에 있는 계약 있잖아요. 계약의 내용을 온체인상, 블록체인상에 이거를 그 블록체인 내 원장에 새기는 데 있어서 일치율이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RWA 시장에서는 필수적이죠. 여러분들 현실 실무에 있는 뭐 부동산이 됐건 주식이 됐건 금이 됐건 뭐가 됐건 현실에 있는 자산을 토큰으로 쪼개서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때 문제가 안 생기죠. 이게 계약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계약의 그 정밀도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체인링크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거는 이더리움이나 뭐나 이런 블록체인도 못 따라와요. 단순히 이번에 불장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는 최소한 2, 3년은 보고 투자해도 된다.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 올랐어도 싼 겁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온도 파이낸스로 워낙 유명해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미국 채권을 RWA 토큰으로 만든 회사죠. 그래서 거의 그 미국 채권 온도 파이낸스가 만든 토큰의 거래에 1억 달러가 넘어요 벌써. 얘네들도 물론 이번 하반기 불장 속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겠지만 이 온도 파이낸스도 마찬가지 체인링크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2, 3년 정도는 더 이렇게 길게 봤을 때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RWA 코인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넘버 3입니다. 메이커죠. 메이커. MKR이라고 합니다. 메이커. 이 메이커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블록체인이냐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기반의 대출 프로토콜이에요. 대출 블록체인이에요. 이더리움에 기반해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시작한 게 이더리움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약 70% 정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더리움 100만 원어치를 맡긴다. 그러면 70만 원을 대출하는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많이 컸었죠. 왜냐면 이더리움 기반한 사람들이 팔기는 그렇잖아요. 이더리움을. 근데 이더리움을 가지고 내가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뭐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맡기고 이제 대출을 받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대출 회사죠. 메이커가. 근데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는 이더리움 뿐만이 아니고 증권이나 부동산이나 이쪽에 RWA 이더리움도 받고 있긴 하지만 이런 쪽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RWA 토큰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토큰을 가지고 그냥 손에 쥐고 있겠습니까? 내 지갑에 쥐고 있겠어요? 유동성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유동성을 발휘하겠어요? 이 메이커 같은 데에 스테이킹 시킨다고요. 만약에 내가 강남역에 있는 100층짜리 건물에 토큰을 한 1,000만 원어치 갖고 있어요. 요거 좀 내가 유동성 있게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메이커에 넣는 거죠. 그 다음에 1,000만 원에서 내가 최대 700만 원을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메이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앞으로 전도 유망한 그런 블록체인이다. RWA 코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AI 코인입니다. AI 블록체인. AI와 블록체인이 플러스되어 있는 이게 엄청나게 각광을 이미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사람이 하는 노동, 인간이 하는 그 노동의 가치를 AI가 요즘 대신하는 분야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뭐 낮은 수준에서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것도 요즘 로봇이나 AI가 프로그래밍 돼 있는, 그리고 요즘은 의사가 하는 일 막 이런 것까지도 AI가 대체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AI가 하는 노동하는 이 가치와 가격을 이게 결국에 사람과 똑같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발생되는데 지금은 이게 명확치 않지만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상에 블록체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많은 국가와 많은 회사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용도에 의해서 AI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면서 막 서로 베끼죠. 제가 좀 속되게 표현할 거예요. 서로 베껴요. 서로 쓰고 같이 쓰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죠? 내가 쓴 데이터가 저쪽에 가서 또 도움이 되고 그런데 이걸 이제 저작권으로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그랬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네트워크가 뭐다? 블록체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결합은 필연이고요. 그래서 과장이 아니고 향후 미래는 블록체인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금융의 역할을 블록체인이 대신한다 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AI조차도 블록체인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합,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이 테마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최고의 우량한, 최고의 수혜주 코인은 렌더 코인입니다. 이거를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얘네가 왜 최고 우량한 기업이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AI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GPU를 필요로 하죠. GPU를. 근데 GPU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는 그래요. AI는 딱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하나, GPU 때문에 돈이 무지 많이 든다. 그래서 구글이나 막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면 웬만한 기업들도 단독적으로 이걸 못해요. 그래서 막 국가가 대신 해준다거나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데이터 많은 데가 AI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센 겁니다. AI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GPU 때문에. 근데 요 렌더코인의 독특함은 되게 재미난 블록체인인데 이 친구들은 그 돈이 많은 GPU를 분산형 네트워크로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통해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빌려 쓸 수 있어요. 근데 쓰다가 이제 얘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뭐 예전에는 1000개가 필요했는데 올해 들어오니까 나 500개만 있어. 그러면 500개는 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GPU를 빌려 쓸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렌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앞으로 되게 전도 유망해요. 장기적으로 봐도 되게 전도 유망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패치 코인이에요. 패치 AI라고 하기도 하고 패치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 코인이 전도 유망한 이유는 패치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블록체인 3개를 엮어놨어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AI가 하는 활동들 있죠. AI가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다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블록체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AI 돈 주고 마음대로 쓰죠? 이제 이거 다 나중에 저작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 세계에서 벌어진 AI 활동과 작업을 저작권으로 만들려면 이걸 분류를 해야죠. 그 일을 하는 블록체인이 패치 코인이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하는 시대, 결합하는 AI 에이전트 시대에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반기 암호화폐 불장 속의 우량한 테마 코인 세 번째는 레이어 2 모듈용은 그냥 뺄게요. 모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레이어 2 블록체인 분야입니다. 요거는 블록체인을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한테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블록체인은 본체가 레이어 1이에요. 레이어라는 게 뭡니까? 층이잖아요, 층. 그래서 메인 블록체인, 뭐 이더리움 블록체인, 뭐 또 XRP,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러면 블록체인의 본체가 레이어 1이에요. 여기에서 뭐를 합니까? 연산을 하고 여러 가지 계산 작업들을 하고 그거를 모든 노드 이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노드들 그 컴퓨터들 전 세계 수만 개 수십만 대 컴퓨터들한테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합의의 내용들 정보들을 모든 컴퓨터나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데이터 가용성을 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저장하면서 기록한단 말이에요.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역할을 블록체인이 하는데 이더리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더리움의 레이어 1 블록체인이 이 네 개를 다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기 많이 들고 수수료 많이 들고 막 오류도 생기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왜? 이 엄청난 작업을 혼자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새로 생긴 기술이 뭐냐면 레이어 2 기술이에요. 레이어 2를 말하자면 신도시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서울에 인구가 많아지니까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구를 좀 분산시키는 거죠. 그것처럼 레이어 2는 이 블록체인의 옆에 붙어서 새로운 작은 신도시를 만들어서 레이어 1, 본체가 하는 역할 중에 어떤 하나를 자기가 담당하는 거예요. 대신 담당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는 여기 레이어 1 본체에다가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본체,
레이어 2가 많아지면 레이어 1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속도도 빨라지고 수수료가 높아지는 걸 방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어 2라고 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그 중에 최고가 아비트럼입니다. 아비트럼. 지금 뭐 이미 엄청난 찬사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아비트럼이라고. 얘는 뭐냐면 블록체인이 하고 있는 연산,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거든요. 연산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나누어 갖는 거예요. 원래 이게 레이어 1에서 하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아비트럼이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토큰을 생성해내는 거죠. 바로 이런 아비트럼 때문에 솔라나가 고전하는 거예요.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잡으려고 미국이 만들었다 농담, 반농담식으로 말하는데 솔라나가 끝내 지금 이더리움 못 잡고 있잖아요. 왜? 이런 아비트럼 같은 레이어 2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되게 느리고 가스비도 많이 들었는데 아비트럼 같은 대표적으로 이런 레이어 2가 생기니까 어때요? 속도 빨라지고 수수료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솔라나가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전하는 거예요. 아, 물론 솔라나도 우수한 블록체인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는 아비트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셀레스티아. 연산, 합의를, 그 다음에 합의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데이터 가용성인데 요 부분에 특화되어 있어요. 셀레스티아는. 그래서 요거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티아 토큰을 생성하는데 이 셀레스티아도 되게 성능이 좋아서 이것이 메인 레이어 1 블록체인의 성능을 엄청나게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셀레스티아도 대단히 성장성이 뛰어나다. 레이어 2와 솔라나 등등 에이다 이런 애들이 계속 싸울 거예요. 싸우는데 이더리움이 이기는 이유가 바로 이 레이어 2 때문이고요. WA 시장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은 대략 50% 6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 2년 안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10배가 될 거고요. RWA 시장은 20배, 30배가 될 건데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몇 배가 되겠습니까? 최소 10배는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작업량이 많아지면 이더리움 망가지는 거 아니야? 너무 수수료 높고 속도 느려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을 덩게 뭐 때문에 덜었다? 레이어 2 기술 때문에 덜었다. 따라서 이더리움이 크면 클수록 뭐가 큰다? 레이어 2가 큰다. 아시겠죠? 레이어 2는 서울협회 분당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디파이예요.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아마 좀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상하셨을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죠.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이 뜰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자를 금지했죠. 이게 대단히 큰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한 자에게 이자를 주지 말아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물인 채권이자는 발행자가 가져라 이랬어요. 제가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100개 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자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디파이로 가요. 왜? 디파이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예치시켜 놓으면 적게는 이자 2%에서 한 8%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금융과 비금융기관들이 디파이 분야로 진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 돈들이 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암호화폐는 이제 차액, 액수가 올라가는 것만으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자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펀드처럼. 암호화폐도 이제 펀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관 투자자들 세계 큰 돈들이 디파이 분야로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가게 되는 신세계. 즉 그거는 금융자본주의가 아니라 블록체인 자본주의일 텐데 그 블록체인 자본주의의 초기 핵심적인 양대 산맥이 RWA와 디파이예요.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찾고 계시면 돈이 어디서 벌리는지 알게 돼요. 어디에서 돈 벌게 되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최고의 코인은 리도다오예요. 리도다오. 뭐 이거는 워낙 유명해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대장 코인은 리도다오입니다.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시켜요. 거기에 대한 이자를 줘요. 이자를 줍니다. 근데 리도다오가 되게 독특한 거는 이더리움을 맡기면 그걸로 받아서 이자를 주는데 게다가 보관증을 써줘요. 말하자면 보관증 토큰을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면 보관증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로 투자해서 또 이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이중으로 받는 거죠. 그런 아주 독특한 블록체인 토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도다오가 지금도 그러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엄청나게 각광을 받을 겁니다. 서로들 여기에다가 스테이킹해서 보관증 받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또 하나 에데나 요즘 난리죠. 에데나는요. 에데나라고 하는 ENA 토큰이 있어요. 그 토큰은 이 에데나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을 유지하기 위한 거버넌스 코인이에요. 그래서 뭐 투표를 한다거나 뭐를 결정할 때 이 에데나 소유자들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에데나의 밑에 세 가지 토큰이 있어요. 그 세 가지 토큰이 뭐냐? 하나는 합성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거는 USDE라고 합니다.
이 합성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걸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스테이킹 하잖아요. 그러면 10% 전후의 이자가 나오는 수익형 토큰이 돼요. 요게 이제 SUDSE예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안정채권형 미국 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펀드가 있는데, 제 블랙락의 비들이라고 하는 펀드가 있어요. 거기에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거니까 어때요? 안전하죠. 안전자산이죠. 대신 이자는 대략 2에서 3%가 나와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런 식의 토큰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뭔가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약 10% 내에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토큰을 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 3%의 안전적인 이자를 내는 채권형 토큰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에데나는 자체가 디파이 생태계, 그냥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를 토큰 자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자 금지법 발효됐을 때, 지니어스 법안의 이자 금지법이 발효됐을 때 이게 30일 동안 에데나가 시총이 100억 달러가 넘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자 금지법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큰 손들이 이제 디파이가 커지겠구나. 그래서 이게 찾다 보니까 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온 거죠. 돈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아서 헤이스가 에데나의 신봉자입니다. 다른 데선 손해보는데도 계속 에데나를 사고 있어요. 몇 천만 달러씩 계속 사고 있죠. 대표적으로. 에데나는 확실히 아주 기술적인 디파이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토큰이에요.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투자 시기 재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라이브에서 항상 말씀드렸죠.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의 왕자, 황제주입니다. 아베라고 하기도 하고, 에이브라고 하기도 하는데, 블록체인에서 최대 규모의 대출 프로토콜이에요. 여기는 마치 이더리움처럼 아주 규모나 기술력이나 이런 데서 압도적인 대출 블록체인 대출 프로토콜입니다. 예를 들면 에데나가 요 수익형 토큰 있잖아요. 에데나가 아베에 약 66억 달러 정도의 담보물로 제공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아베 부분은 늦은 게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늦은 게 아닙니다. 계속 클 거기 때문에 도대체 5배가 클지 10배가 클지 20배가 클지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높은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암호화폐 3법이 미국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거예요. 유럽도 미카라고 하는 걸로 막 지금 규제 만들고 있고 이제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계가. 그랬을 때 이제 세계는 어떻게 됐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개발사한테는 돈이 돼요. 발행자들은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달러처럼 원화처럼 막 이제 핸드폰에 지갑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쓰실 거 아닙니까? 이걸로 밥도 먹고 옷도 사고 막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돈을 벌어주진 않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근데 어디가 돈을 벌어주느냐?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디파이로 가고 RWA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향후 2, 3년, 저는 꼭 2, 3년만 얘기해요. 최소한 2, 3년 안에 RWA와 디파이 쪽은 10배에서 20배, 40배가 클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돈이 되는 거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블록체인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블록체인이 채굴했거나 채굴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데나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는 에데나의 이 프로토콜, 이 생태계, 디파이 생태계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술력이 있느냐, 시장성이 있느냐 속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아까 앞에서 하반기에 불장이 왜 오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거는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많이 삽니다. 그게 독특한 모습이에요. 이제는 기관들이 아니고 기업들이 더 많이 사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요. 올해 상장 기업들이 사업은 안 하고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사는 게 다른 사업보다 좋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55만 개를 샀습니다. 기관들은 11만 개.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기관들보다 무려 5배를 사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건데 지금 다시 물러났던 기관 투자자들이 관세 협상 끝나고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면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왜 암호화폐 불장이 오느냐. 그 이유 말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암호화폐 불장이 올 확률이 하반기에 매우 높다. 90% 이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XRP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XRP도 이번 6월에 XRP 레저 그러니까는 블록체인이죠. 리플 레저 XRP 레저의 2.5.1
0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6월에. 여기에서 되게 한 6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렇죠. 3달러 가기 시작하면 온갖 요소로 도배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요걸 했는데 한 6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더리움 가상 머신,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뭐냐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디파이나 뭡니까? 탈중앙화 금융, 그 다음에 RWA를 할 수 있잖아요.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 수 있고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 XRP의 리플 레저는 그걸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요 2.5.0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사이드에 부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더리움처럼 RWA 디파이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됐어요. 그래서 XRP는 이제 국제 송금이나 이런 데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처럼 이런 통합적인 금융 블록체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의 최대 금융기관인 미쓰비시 투자랑 부동산 RW 하기 시작했어요. 즉 일본에 있는 부동산을 다 토큰으로 쪼개갖고 블록체인 위로 올리는, 리플 레저에 올리는 작업을 이미 들어갔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왜 이게 가능하냐?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사이드 체인으로 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XRP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더리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XRP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오래된 역사가 필요한데 XRP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인터레저예요. 여러분들 인터레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터레저라는 건 뭐냐면 레저는 뭐냐? 블록체인이에요. 판이에요.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거에 XRP가 세계 최고예요. 왜 최고가 됐냐? XRP는 만들어질 때부터 뭐를 목적으로 했냐면은 A라는 은행과 B라는 은행, 나라가 다르고 막 이런데, 그리고 이 시스템도 달라요. 온라인 시스템도, 금융 시스템은 다른데 이거 사이에서 XRP 레저를 통해서 송금하고 거래하는 거, 이런 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얘는 인터레저 이 기술력이 거의 모든 블록체인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은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간 상호 결합이 가능한 쪽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관들이 블록체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더리움을 쓰려고 하니까 호환성이 떨어져요. 비트코인 쓰려고 하니까 다른 블록체인이랑 이게 잘 안 맞네. 근데 어때요? XRP는 저쪽 블록체인에도 잘 맞고 저쪽 블록체인에도 잘 맞고, 그러니까는 기관들이나 금융기관들이나 기업들이 뭐를 쓸 확률이 높아지겠어요? XRP를 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그 특정 암호화폐의 가격은 그 특정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력과 그 블록체인의 시장 지배력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주식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장 기업의 우량성, 발전 가능성, 시장 지배성에 따라서 주식 가격이 결국에 달라지는 것처럼, 물론 거시경제 흐름은 또 따로 있지만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XRP의 레저, 리플 레저, XRP 레저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관들이나 회사들의 참여를 좀 더 확대시키고 있다는 거. 참고로 지금 현재 XRP와 협약을 맺고 막 일부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일부는 베타 테스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현재 300개예요. 오픈된 것만. 정식으로 계약서 사인해서 오픈된 것만 300개고요. 이미 국제송금이나 이런 거를 채택한 것도 100군데나 됩니다. 가령 한 예로 일본에 존재하는 모든 은행들이 국제송금하는 데 있어서 벌써 XRP를 써요. 자, 이렇습니다. 왜 얘네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안 쓸까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XRP를 그 부분에 있어서 못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이더리움 가상머신 이런 거를 하면서 이 2.5.0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XRP는 이제 단순히 국제 송금, 국제 지급에만 특약화되어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 아니라 이더리움과 같은 금융 통합형 블록체인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반기 폭등이 예상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들어와 계신 분 중에 XRP를 가지고 계시거나, 지금 이렇게 보세요. 리플 저는 추천합니다. 지금 들어가도 돼요. 근데 단 이렇게 눌릴 때 있잖아요. 보통 잘 보세요. 우리나라 기준 업비트나 이런 데 기준으로 하면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렸다,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근데 눌릴 때 들어가세요. 눌릴 때. 그쵸? 그래서 눌릴 때 들어가는데 대신 요거요. 변수가 9월 13일 FOMC
9월 13일 FOMC 금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 하면서 가격 눌릴 때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설사 금리 인하가 안 되더라도 XRP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XRP는 지금 SK 시총보다 높아요. 이더리움은요. 삼성전자 시총보다 높아요. 이게 망할 것 같습니까? 이미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러니까 좀 눌릴 때 지금 사도 돼요. 뭐 예전에 500원, 700원 할 때 사신 분들이야 뭐 그런 거지만 지금 가격도 좀 눌릴 때 들어가도 돼요. 충분합니다. 저는 하물며 지금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더리움도 눌릴 때 지금 들어가도 돼요. 더 뛸 거예요. 2, 3년 안에 최소한 5배 이상 뛸 겁니다. 이더리움조차도. 그런데 XRP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일단 아까 말씀인 것처럼 하반기에 4가지 테마 속에서 폭등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그런 암호화폐들 알려드렸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